전일 코스피가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도 많이 상승을 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전일도 0.3% 급락이 이루어지고, 지금 CNBC 메인을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뉴스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2조 달러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돈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전 세계가 우한 폐렴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화학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생화학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로 확산됐어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 전체적으로 지금 확산이 돼가지고 전체적인 뉴스가 전부 코로나, 상당히 좀 위협적인 부분들이다. 자, 보시면은 미국이 과거에 이게 없었어요.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까지, 네덜란드, 그다음에 영국이나 이탈리아 타가지고 프랑스, 독일이 2만 명,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코로나 쪽으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테마가 기승을 부리는 거고요. 외국인은 미국과 유럽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유럽과 미국이 대다수인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리스크라기보단 전 세계에 대한 1분기 경제 성장을, 이주열 총재도 그랬죠. 마이너스 성장이 나올 수도 있다. 주식시장은 패닉 상태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이너스 성장이 갔을 때, 리먼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신용등급 사태 보시면은, 리먼 사태 때가 2008년 9월이었어요. 변동성이 고점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다가 리먼 5월 16일이죠. 5월 16일 날 리먼 사태가 붕괴가, 리먼이 무너졌죠. 쭉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빠졌죠. 1000포인트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반타작이 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죠. 이게 한 4-5개월 정도 걸리고, 여기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라는 것들, 연방준비위원회 버냉키 의장이 MBS라고 해가지고 모기지 채권이라고 있어요. 부동산 안정화, 부동산에 대한 안정화. 왜냐하면 자산이라는 거는 금융자산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MBS, 부동산 자산, 모기지 채권에 대한 매입을 시작을 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양적 완화, 돈을 푼다, 달러 자산을 풀어가지고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데 투입을 하는 거예요. 리먼 사태가 만드는 부분들은 뭐냐, 리먼은 투자은행이었어요. 이 투자은행이 무너졌다, 만약에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그 다음에 시티뱅크,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로 양적 완화, QE라고 하죠. 금융 자산을 안정화시키는데 돈을 투입을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도 이 금융 자산을 안정화시켰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모기 채권, 전체적인 자산 폭락을 해왔기 때문에 부동산의 폭락들, 이러한 것을 일시적으로 막는 부분들, 서서히 완화시키는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에 MBS라고 해가지고 모기지 채권을 매입을 같이 시작한 거예요. QE랑 그렇게 해가지고 하방 경직이 보시면은 한 번에 무너졌는데 못 올라가죠. 변동성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물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전 세계의 공황으로 발전된다. 소비가 전혀 없고 위축된 부분들에서 사람들이 소비를 여력이 없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경제 발전이 안 나타난다라고 해서 그게 공황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리먼 사태, 금융사가 파산했다, 은행이 파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랬었고요. 두 번째는 1년도 8월이었어요. 저는 지금 상황과 비슷하다. 이것 굉장히 빠르게 일부분은 회복은 됐죠.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국내 증시 포인트에서 290, 거의 300포인트까지 3배 가까이 올랐어요. 쉴 년 반 동안 미친 듯이 올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상황과 비슷해요. 미국의 3대 지수가 이런 식으로 올랐거든요. 미국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S&P를 하나만 봐도 되니까, 여기서부터 16년 3월부터 올라가가지고 이 당시에 지지저항 공방 정도 됐을 때부터 1300포인트, 이제 4년째 지수가 80% 정도가 올랐다. 이게 너무 버블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코로나가 문제가 되지만 이익 실현대가 나왔다, 아주 급격하게 나오죠. 2011년도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랐을 때 조정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 정도의 조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것과 조금 비슷하죠. 205 풋옵션이 한 일주일 사이에 어마어마한 하락장이 도래가, 이런 경우 때 인생을 바꿀 수 있었고, 요번에도 인생을 바꾸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때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에요. S&P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의회가 오바마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딴지를 걸면서 서로 간에 엄청나게 티격태격
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미국 그 정부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셧다운이 걸린다라고 해가지고 SM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 버렸어요. 한 미국장이 5시 정도에 끝나는데 S&P가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을 시켰어요. 월요일날 국내에서 사이드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서킷, 코스피는 5% 사이드, 코스닥은 서킷 브레이크업 마이너스 종합주가지수로 발동이 됐죠. 2번 그 당시에 제가 트레이딩 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피해를 7억을 날리신 분을 지켜보고 강등을 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부분 그냥 인정을 하는 부분들에서 이게 11월, 12월 뭐 해가지고 5월까지 지속이 됐어요. 그 다음에 5월 정도까지 돼가지고 오르지는 못하고 박스권을 계속 하방 경직되는 부분들, 반등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국내 증시가 워낙 강했었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미를 욕하는데 8년 9월 리먼 사태 되고 8년 1월 바이코리아라는 부분들을 이제 공익 광고로 많이 나왔어요. 바이코리아, 한국을 사라. 뉴욕의 월스트리트 가가지고 한국을 사십시오.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재계분들을 전부 모으고, 그다음에 정부 강요 지원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리먼 사태 때 가장 먼저 일어난 게 한국이었어요. 한국. 바이코리아라고 했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욕을 했죠. 왜냐하면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내렸어요. 바이코리아라는 얘기를 9시 뉴스에 나와서 9시 뉴스에 그게 톱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 다 욕을 했죠. 거기서부터 오기 시작해가지고 2200가 넘어 1300포인트 근처까지로 경제에 있어서는 최고로 효과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MB의 힘이에요. 미국 신용등급 강등되었을 때 지금 통화수합 문재인 정부 이야기하지만 통화수합 이런 거는 중동화수합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한미 수교해가지고 부시 대통령,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통화수합 이런 부분들 다 해놨어요. 정보에 있어서는 MB가 가장 잘했다. 사람들 우스꽝소리로 팍스넥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그 둘둘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안의 신으로서 둘 정도까지 빠지지 않으면 절대 저점 없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빠졌어요. 300포에서 200에 빠진 거예요. 종합주가지수가 33%가 증발을 했다. 주간 33%가 증발. 여기서부터 270포인트 이하로 빠지면서, 이때 당시에 제가 통화를 한 분이 과거에 이제 풀몬이라고 해서 좀 유명한 트레이더예요. 트레이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올해부터 이제 베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빠지는 상황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분이 요양원에 가셨어요. 뭐가 좀 충격이 있어요. 그 뒤로는 좀 시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고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 유튜브 활동도 좀 자제를 했죠. 유튜브도 올리지 않고 그냥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분들 생각하는 분이시고 존경하시는 지인인데, 자꾸 기억을 잃어버리니까 앞으로는 저에 대한 기억도 다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분의 의견은 아무래도 대공황이 오래되고 있는 것 같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핑계적인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마비가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가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틀린 부분들이 뭐냐면 환율의 위안화 동조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대공황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본인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공황의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대단한 거예요. 마이너스와 뭐 본인이 손실이 나면서도 지금까지 자기가 보지 못했던 1998년 이분은 살아남았죠. 그리고 리먼 사태 2008년도 경험하시고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 때가 가장 강력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때 그렇게 살아남았는데 지금 상황을 도저히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소비는 위축되고 소비가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산 가치가 폭락할 수 있는 부분,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쏟아붓는 부분들이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부분들이잖아요. 영업 적자 나오는 기업들이 수두룩할 수 있고, 지금은 돈을 풀어가지고 지금은 계속 막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총선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에서 돈을 엄청나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좀 여유 있게 봐야 돼요. 개인 투자자들 지금 뭐 사면은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도 봤어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우연치 않은 부분들, 월요일날 사이드카 그리고 화, 수, 목 그때 보는데 7억을 날리셨어요. 그때 당시에 풀베팅을 하셨는데 그 자산이 23억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언제 반대 매매가 나갔냐면 계속 끌고 가셨는데
2012년 5월 피그스 사태, 우리나라 장을 한 번 더 친 있어요. 반드시 마진콜을 유도하게끔 자기네들 그러한 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보시라. 이제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4차 산업으로 갈 수 있다. 대신에 그 전에 어디까지 이제 다 죽이느냐,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도 아직은 전 세계,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주요 헤지펀드 투자국이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다. 스캘퍼다라고 하면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상방으로 지수가 뭐 퍼센트가 올랐다 그럼 4%를 먹을 수 있어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100에 대한 선물, 그러니까 지수 선물이에요. 6월물과 파생과 똑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한 7% 넘게 하락을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버스 2배짜리. 만약에 폭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걸로 돈 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선물의 레버리지는 6배에서 이 정도 되죠. 신용 쓸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용 비율 0%고, 뭐 자기가 1,000만 원 있다면 1,000만 원 베팅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수가 1 하락한다라고 하면 얘는 2%를 먹을 수 있어요. 일반 지수가 아니라 K200 지수를 봐야 돼요. 하락장에서 도저히 뭐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부분으로 매매를 하는 게 더 나아요. 미국이 많이 빠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고, 아마도 1500포인트 지지한 공방 바로 가면은 돈 못 버는 사람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리하게 갈 수 있어요. 하방 경직을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확실하게 핀다 라고 하면은 뭐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전일처럼 이렇게 7% 이런 식으로 올라가가지고, 그게 아니라 아직은 진행상 1500포인트라는 부분들이 지지저항 공방이 좀 오래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제가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본다라고 하면 1500포인트 ELS의 구조를 보면 미국 주가지수와 연계된 ELS가 있을 수 있고요. 프랑스 갖고 연계된 ELS 상품이 있는데, 이게 장외 옵션과 결합된 상품이에요. 2011년도 같은 경우 급락했을 때 정유주, 선주,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ELS의 한 종목만 연결됐어요. 이노베이션이 20만 원대에서 10만 원이 됐으니까 반타작 나면 깡통 찬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에 주가들이 많이 팔렸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깡통이 되는 거예요. 왜? 장외 옵션이라는 상품은 그 자리를 치면 손실이 확정이 돼요. 낙인 나가웃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변동성이 크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25달러 이하다, 그러면은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닥을 예측을 안 하는 거, 1566인데 1500이 또 지지저항 공방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정부에서는 1000이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다,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긴데 당분간은 이제 1500포인트 지지가 는가를 봐요. 2분기 역시 안 좋다. 이게 장기 침체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돈을 덮을 여지가 별로 없어요. 풍선이 만약에 끝났다라고 하면 돈을 풀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무한대로 찍어낼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찍어내면은 국채를 발행하거나 다른 부분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돈을 찍어내다 보면 재정건전성, 원화 가치를 완전히 똥값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부분들, 지금 그게 환율에 나타나고 있죠. 1300원까지 올랐어요. 1299.40을 찍은 다음에 미국과 통화 수합이라는 부분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나타나긴 했는데, 이 부분은 지켜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 환율이 1300원을 지지받는다, 주식시장을 보수적으로 보죠. 그러면 인버스 주로 많이 하죠. 이렇게 접근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환율이 가장 중요해요. 제 유가 지금 23.64달러까지 빠졌거든요. 45에서 뭐 65달러 그 정도에서 무너뜨리면서 갭이 또 나오고, 러시아와 사우디 간에 뭐 감산 합의가 아닌 부분들도 있고, 서로 간에 막 치킨 게임이 말도 안 되게 싸죠. 이게 리먼 사태 때예요. 리먼 사태 100달러 이상까지 갔다가 빠져도 30달러 정도 빠졌던 부분들. 그런데 그걸 깨고 지금 저점을 돌파해가지고 깨고 나왔다, 완전 돈값이 돼가지고 신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보고서 이게 대공황의 전조가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시장이 완전히 마비된 거,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분명히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다려야 한다. 1500포인트 지지저항 공방이 조금 지속될 수 있다,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는 기다려야 돼요. 올라갈도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그러니까 롱은 길고 숏은 짧다. 굉장히 길면서 허서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라는 부분은 밑에 바닥에서 하방 경직 이후에 계속 서서히 진행되면서 신용 물량들을 다 털고 ELS 뭐 이러한 부분들, 파생과 연관된
증권들 그러한 부분들을 다 털고 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주식시장의 구조다. 대공황을 이해하면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1929년 33년 말까지 그리고 39년까지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기 침체로 간다 그러면 답 없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깊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문재인 정부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다. 헤지펀들이 봤을 때는 현재 경제는 정말 위험한 상태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걔네들이 돈을 계속 빼고 있죠. 컨트롤 타워가 없다. 돈만이 진실이고 모든 것은 돈에 의해 움직인다. 투자자들의 마음이에요. 1분기 3월까지 4월에 실적 나오는데 엄청나게 안 좋을 수 있다. 이게 단기적인 부분인가 코로나로 인한 단기적인 부분인가 아니면은 장기적인 갈 수 있는 부분인가를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당장은 제가 봤을 때는 1500 지지저항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을 것이다. 제가 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들 공포를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는가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을 차단시키고 자기네들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여기가 탄탄해지면서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중심자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포인트. 결코 투자자들 일반 개인한테는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프로그램을 보는 관점에서 프로그램 매매나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정 부분 과거에는 뭐 2000포인트 지지가 되는 부분들 일정 부분이었다 레벨 따라고 볼 수 있고요. 총선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신경가 되느냐 친중 정부가 되느냐 굉장히 관심이 많죠.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사이로까지도 안 좋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적인 분들을 고려하는 헤지펀드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통화 수합에 뭐 600억 달러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헤지펀드들이 봤을 때는 얘네들 좀 못 차렸네 라고 해가지고 계속 팔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4월 15일 총선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 장기적으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